유독 날씨가 춥고 밤이 긴 동짓날, 이것을 마시고 이것으로 목욕을 하면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고 하는데, 약귤이라고 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서 주로 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얼어도 선비손에서 놀고 탱자는 잘생겨도 거지손에서 논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과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약귤이라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나다는 과일. 우리나라 최고의 의약서로 불리는 동의보감 속에서도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있었다. 피후 미감, 무독하고 껍질이 두텁고 맛이 달면서 성질이 차가운데 독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차갑고 독이 없다는 과일의 정체는 바로 유자. 그렇다면 약재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는 곤초 강목은 유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유자는 성질이 차면서 새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민간요법으로 감기 증상에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의서에서는 감기 자체보다는 감기 이후에 가래가 끼어서 기침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에 가래를 잘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래와 기침 등 목감기에 특효라는 유자. 그런데 유자는 시고 쓴맛이 강한 탓에 주로 유자청으로 담가 먹는 것이 일반적. 유자와 설탕을 함께 넣어 만든 유자청을 물에 타 감기를 예방하거나 감기를 달래고자 차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이런 유자청이 오히려 감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유자청을 만들 때 유자와 설탕의 비율이 1대1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유자 고유의 맛보다는 단맛을 즐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자청에 다량으로 들어가는 설탕은 체내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려 감기 증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설탕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몸의 보조인자들이 사용되므로 비타민 B군 등의 결핍이 초래될 수 있어서 설탕은 최소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목감기에 좋다는 유자의 영향을 손실 없이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유자에 대해 알아보던 중 새까만 빛깔을 띤 유자를 발견했다. 노란 빛깔을 띠는 유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 새까만 색깔 때문인지 보통 흑유자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유자가 동양의서 속 감기비책인 만큼 흑유자 역시 감기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 과연 새까만 유자, 흑유자는 무엇일까? 감기의 특효, 흑유자의 정체는? 우리는 감기의 특효라는 흑유자를 찾아 먼저 한 유자 농장을 찾았다. 지금이 한창 제철이라는 유자.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푸르른 나무에 노란빛의 열매들이 가득했는데, 유자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그 쓴맛과 신맛이 줄고 단맛이 좀 가장 좀 생겨서 먹기에 좋고, 또 서리가 3번 맞아야 가장 좋다고 해서 향이 진하게 난다 해서 지금 이 시기가 12월 달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자는 예로부터 임금에게 진상되거나 신하에게 하사되었던 귀한 과일 중에 하나였으며, 그 맛과 향, 영양이 풍부해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이 콧물 나오면은 이거 먹으면 그냥 콧물이 잡히고, 또 목근육이 막 떼떼떼떼다니 그런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그거 먹으면 그냥 잡혀. 우리는 그냥 감기하고 몰라. 실제 동양 의서 속 가래와 기침 증상에 처방되었던 유자. 그렇다면 감기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 유자의 헤스페리딘 성분은 비타민 C의 활동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기관지나 폐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비타민 E까지 다양한 비타민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자는 겨울철 감기 예방은 물론 감기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유자에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비타민 C가 레몬의 1.5배, 사과의 22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이름도 색깔도 생소한 흑유자는 어디에 있을까? 10년간 유자를 키워왔다는 농장주는 알고 있지 않을까? 유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그 흑유자예요, 흑유자. 흑유자요? 예. 흑유자라는 종자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흑유자 이걸로 만든 거 이 흑유자예요.
새까만 흑유자는 다름 아닌 노란 빛깔의 유자로 만드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흑마늘처럼 흑유자도 유자를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키는 걸까? 우리는 수소문 끝에 의문의 흑유자를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다는 김낙부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전에는 그 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이어서 정말 목이 자주 아팠어요. 맨날 목 칼칼하고 가래 끼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일단 기침부터 하는 거. 지금은 감기 걸려도 목 감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즐겨 드셨다는 흑유자는 어디 있어요? 흑유자요? 주방에 있어요. 과연 우리가 찾던 흑유자를 볼 수 있을까? 이거가 저의 감기 비책 흑유자예요. 김낙부 씨의 자신의 감기 비책이라며 보여준 새까만 유자. 정말 사진 속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런데 대체 흑유자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굽기만 하는 거니까 아주 쉬워요. 불에 굽기만 하면 돼요. 유자를 불에 굽는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궁이 불에 그 왕교 불을 떼셨어요. 거기에 유자를 구우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 껍질 부분 말고 속에를 이렇게 파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지 않다든가 감기에 좋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어렸을 적 처음 접한 후 15년째 꾸준히 유자를 구워서 먹고 있다는 김낙부 씨. 그런데 유자를 구우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 유자를 굽는 과정에서 유자 특유의 그 시고 쓴맛은 날아가되 유자의 향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먹기에는 훨씬 수월하면서 향은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굽는 과정에서 유자 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활성이 억제되어서 시간이 지나도 산화되지 않으므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차를 덮는 이유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 유자를 굽기만 하면 완성된다는 흑유자. 우선 흑유자는 유자를 껍질째 활용하기 때문에 세척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한다. 유자에는 유분이 있어요. 유자 자체가. 그래서 여기 이제 먼지 같은 데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해서 이렇게 문지르세요. 그래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물로 씻으면은 이 유분이 말끔. 이거 보세요. 새카맣죠? 그렇게 노란 유자였던 것 같은데 벌써 더러운 먼지 나오잖아요. 또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탄 물에 유자를 씻어도 되는데 이때 발생한 거품이 유자의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고 한다. 이렇게 유자를 깨끗이 세척한 후 겉에 묻은 물기를 닦아준다. 그리고 예열한 프라이팬에 유자를 올려 약한 불로 구워주는데 이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 유자는 단단한 걸 고르셔야 된다고요. 너무 얇아서 껍질이 반질을 걸 고르게 되면은 이거 구우실 때 터져요. 열 때문에. 그러면 속에 있는 과즙이 다 새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과즙이 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단단한 걸 고르시고 구우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한쪽만 열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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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시면서 구우셔야 해요. 유자 표면이 골고루 구워질 수 있도록 수시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4시간 정도를 구우면 흑유자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검게 걸린 흑유자 먹어도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걸까? 장시간 구워 겉표면이 검게 그을린 흑유자가 건강에 유해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탄 육류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벤조필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었을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인데요. 물론 식물성 단백질에 아예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또 구워지면서 유자의 겉껍질에 막이 생겨 과육과 안쪽 껍질에 영양분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영양 손실에 대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흑유자는 어떻게 먹는 걸까? 구운 유자는 맛과 향기를 내주지만 이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흑유자를 제대로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바로 펄펄 끓고 있는 물 속에 빠진 흑유자였다. 흑유자를 끓여서 마시게 되면은 더 맛도 좋고 영양가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거든요. 동양의서 속 감기비책 유자
최적의 섭취법. 첫 번째, 구워서 물에 우려 먹어라. 흑유자를 물에 우리는 방법은 흑유자와 물의 비율만 알면 간단하다고 한다. 물 1리터에 흑유자 1개, 물에 흑유자를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는데, 이렇게 노란 물이 우러나오면 흑유자물이 완성된다고 한다. 또한 물에 우린 흑유자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번 우리고 나서 3번까지 더 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져 놓으셨다가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자청을 비롯해 굽지 않은 생과 그대로의 유자를 물에 우려 먹는 경우가 많은데, 구운 유자를 물에 우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수분 함량이 높은 유자보다 구워서 수분이 줄어든 흑유자의 맛이 훨씬 깊고 잘 우러나오는데요. 수분 함량이 높은 유자를 물에 담그면 등전점을 이루기 때문에 맛이 서서히 빠져나오게 되죠. 그 반면에 수분이 줄어든 흑유자를 물에 담그면 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분들은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장시간 구워서 수분이 전부 빠진 흑유자는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안에 머금고 있던 영양분이 빠르게 또 남김없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 또한 물속에서 안팎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흑유자를 통째로 넣어도 맛과 향, 특히 감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의 용출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흑유자물은 과육과 껍질의 영양분을 모두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동양 의서 속 유자는 특히 껍질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성황목에서는 유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피는 두터우면서 피후하고 화담하면서 흉격을 쾌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래를 풀어주고 가래가 낀 기침에 효과적이면서 감기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과육부터 껍질까지 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자 덕택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리꾼이라는 꿈을 이뤘다는 이순애 씨. 하지만 젊은 시절 이런 삶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한다. 앉아있는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쩌다가 자다가 일어나면 너무 힘드니까 다들 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걸 한번 쳐다보면서 난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이제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병원을 가니까 골수염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워낙 허약 체질이었던 이순애 씨는 갑작스러운 골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의 고통을 견뎌냈지만 수술 이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몸이 약하니까 감기 몸살 끝에 저 인후염이 심한 그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인후염을 꼭 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반복되는 감기로 목의 통증을 견뎌야 했던 이순애 씨의 목 건강을 되찾아준 유자. 그런데 소리 연습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이순애 씨. 어머니 자꾸 드시는 게 그게 뭐예요? 이게 유자인데요. 이걸 과자처럼 만들어서 수시로 먹고 있어요. 유자를 과자처럼 먹는다?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쏘거나 그런 맛은 없어요. 썬맛은. 근데 더 맛있어요. 그렇다면 말린 유자 역시 구운 유자 못지않게 목감기에 도움이 되는 걸까? 비타민 C와 수분을 쫙 뺀 건조한 상태에서만 용출되는 무기질 성분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자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향기를 내는 정유 성분인 리모넨은 우리는 과정에서 그 향을 잃지 않는데요. 이 리모넨은 목의 염증과 기침을 완화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체온을 올리고 냉증을 해소해줄 수 있습니다. 동양의서 속 감기비책 유자 최적의 섭취법. 두 번째, 말려 먹어라. 그런데 유자를 말리는 데도 이순애 씨만의 비법이 있다고 한다. 우선 깨끗이 씻은 유자를 반으로 자른 후 반달 모양으로 썰어준다. 그리고 유자를 말리기 위해 옮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종이 호일을 깐 프라이팬에 유자를 올리는데, 수분을 날리는 과정인데 건조하기 전에 유자를 구워서 수분을 날려야만이 건조가 잘 되고 그 유자의 그 맛을 또 지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순애 씨만의 유자 말리기 비법은 말리기 전 살짝 구워주는 것.
유자를 구우면 표면에 막이 형성되어 건조되면서 영양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살짝 구운 유자를 건조기에서 말릴 때는 70도에서 하루 정도 두면 되는데 건조기가 없을 경우 햇볕에서 이틀 정도 말려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잘 마른 유자를 과자처럼 그냥 먹는 것은 물론 물에 우려 차로 마셔도 좋다고 한다. 이 자체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만을 먹으면 밋밋하고 심심하니까 곁들여서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말린 유자로 차를 만들 때 함께 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홍차랑 생강이랑 구기자. 말린 유자와 구기자, 홍차, 생강을 각각 한 줌씩 넣고 뜨거운 물의 양은 기호에 맞게 부은 후 우리기만 하면 되는데 특히 말린 유자를 생강과 구기자와 함께 먹으면 혹시 모를 유자의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유자와 더불어서 성질이 찬 이 구기자를 함께 먹게 되면 약효가 강화되고요. 몸이 좀 차가운 사람은 생강을 좀 넣어서 먹게 되면 유자의 찬 성질을 중화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방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거나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 의서 속에는 수백 수천 가지 식재료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의서마다 최고로 손꼽는 것은 무엇일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약학서적인 신농본초경이란 의서에서는 약재를 상약, 중약, 하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상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먹어도 독이 없고 해가 되지 않는 약을 말하는데 이것은 상약 중에 상약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요소인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이 우리 몸의 기운을 강화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했으며 또한 한의학 의서 중 베스트셀러로 통하는 방약 하편에서는 상통 처방 123종 중 무려 70종의 처방에 이것이 들어갔다.